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D-Wave의 여러가지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그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아이온큐와 리게티 D-Wave, 지금 상장된 순수 양자 컴퓨터 기업 중에는 세 개가 유일한데 얘네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서로 다른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비교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밤에 미 증시가 이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크게 하락한 상태로 시작을 했다가 회복세 접어들면서 결국에 혼조 마감을 했죠. 그래서 그 원인에는 주말에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한테 관세를 매길 건데 이게 시장은 좀 약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말간에 이게 생각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월요일 장초반부터 증시가 크게 큰 변동성을 보였던 거고요. 결국에는 혼조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과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3.4% 정도 하락해서 20불 초반대 위치하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이제 D-Wave가 상승했죠.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당 주식이기도 하고 대형주기 때문에 주가가 괜찮았는데 이 소형주들만 보면은 D-Wave가 양전을 했고 이따가 보시겠지만 D-Wave의 소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양자 주식들을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Wave가 세 가지 뉴스를 내놨는데요. 세 가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팬 토바코와 D-Wave가 약물 개발용 대형 언어 모델 훈련에 기존 컴퓨터보다 뛰어난 결과를 보인 POC 실험실 수준의 테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약 개발 속도와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D-Wave의 QPU를 활용한 하이브리드식 생성형 AI에 기반이 되는 대형 언어 모델이 고전 방식보다 훨씬 더 좋은 샘플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분야의 양자 기술의 가능성을 부각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거 역시 아직까지는 실험실 수준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두 번째로 D-Wave가 사용자들을 위해 주최한 컨퍼런스인 큐비츠 2025에서 새로운 발표들을 했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Wave의 양자 최적화 솔루션 채택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셔야 될 거는 D-Wave는 지금 게이트 기반의 범용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어닐러라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어닐링이라는 이 뜨겁게 담금질했던 구조가 식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요 현상을 활용을 해서 지금 양자적으로 최적화만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적화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도 업그레이드 되고 신규 적용 분야도 생기게 되고 상업적 도입 사례도 생기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NTT 도코모 기지국의 혼잡도를 15% 감소시켰고 비용을 절감시켰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포드 오토산, 포드의 유럽 내 최대 생산 기지인데 차량 생산 순서를 최적화해서 스케줄링 시간을 30분에서 5분 미만으로 줄였다. 그리고 다수 기관들이 도입을 했다는 건데 이 실사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 포드 오토상 기술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D-Wave 기술로 구축한 차량 제조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생산 라인에 도입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 오토상이라는 합작 회사가 포드의 유럽 최대 생산 기지인데 여기에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실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이 D-Wave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닐링 기술을 활용해서 차량 생산 순서를 최적화했는데 차량 1000대를 생산 스케줄링하는 시간이 30분에서 5분 미만으로 줄었다. 실제 라인에 도입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복잡한 커스터마이징 모델 생산, 부품 수급 등 다양한 곳에 앞으로 페인트, 조립, 버퍼전 등 다양한 경우로 양자 최적화를 확대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D-Wave가 실질적인 상용 사례를 내고 있다는 거, 물론 이게 매출로 이어질지는 아직 보여지지 않았고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실제 라인에 들어갔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온큐가 엔시스와 함께 기존에 쓰이던 어플리케이션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12%가 개선했다.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결인 거죠. 그래서 D-Wave의 알란 바르츠 CEO가 조금 호전적이에요. 이분이 아까도 보셨지만 되게 잔잔해 보이는데 좀 말이나 이런 행동이 좀 세신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월 CES에서 젠슨왕이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는 15년, 20년 걸릴 거다라는 발언에 상용화는 이미 진행 중인데 라고 반박을 했고 3월 말에 퀀텀데이 패널에서는 젠슨왕 옆에 앉았는데 우리 회사는 실제 같이 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젠슨왕이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쳤는데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된 정도로 좀 세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젠슨왕 바로 옆에 앉아서
이렇게 토론을 진행했는데 좀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정도로 네, 조금 이 언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전까지 D-Wave가 이런 말을 해왔지만 시연, 논문, 연구 결과 정도였는데 포드 오토상 이 생산 라인에 실제 양자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이 도입된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D-Wave는 매출 성장에 부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바뀌고 있는 건데 아직은 숫자가 안 찍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5년 전반적으로 지켜보면서 D-Wave가 그동안은 말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이나 흐름이 바뀐다면은 투자할 생각도 있어요. 저는 뭐 완고히 이거 안 좋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이 바뀐다면 생각을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Wave가 조금씩 변화의 흐름이 보이는데 실제 매출 성장이 한 두세 분기 정도 내에 의미 있게 일어난다면 투자할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최근 4분기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됐고요. 내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좋아졌는데 자 보시면 상장을 22년 8월에 했는데 그 당시 분기 매출이 170만 달러 최근까지도 거의 상장이 없다가 이제 24년 4분기에 230만 달러로 뭐 크게 성장은 안 했어요. 한 40-50%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은데 다음 분기 25년 1분기 월가 예측은 255만 달러인데 실제로는 1000만 달러를 내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주면서 D-Wave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양자 컴퓨터 한 대를 독일에 있는 정부 연구기관에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좋아졌는데 이게 지금 D-Wave가 실사용 사례를 내놓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외부 보도니까 진짜겠죠? 이게 진짜라면 매출도 따라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뭐 2배, 3배씩 늘어난다면 그때는 뭐 D-Wave에도 분산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로 흐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초입에 있는 것 같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Wave, 리게티, 아이온큐 지금 유일하게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 상장된 기업들인데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보면 D-Wave는 양자 어닐링에 집중하고 있어요. 게이트 기반의 범용성 양자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PC를 사면은 뭐 수학 문제, 화학 문제, 게이밍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D-Wave 거를 사면은 최적화 문제만 풀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협소한 분야긴 한데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지금 성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아직 당장 매출이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이는 정도고요. 리게티 같은 경우는 기존의 CEO가 이제 자사주를 계속 매도하다가 결국에 후임도 없이 사임을 하면서 새로운 능력 있는 CEO가 인력을 30% 감축, 주요 임원진들 교체하고 로드맵을 지연시키면서 한때 슬럼프에 빠졌는데 최근에 노베라라는 9큐빗 정도의 연구용 양자칩을 한 10억대에 판매를 하면서 단기적인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리게티에 대해 제가 부정적인 거는 실질적인 매출 내려면 4-5년 걸린다. 아직은 R&D 단계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당장 자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기존에는 아이온큐, 리게티, D-Wave 순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D-Wave랑 리게티 위치를 조금 바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 D-Wave는 양자 어닐링, 엄밀히 말하면 초전도체 아닙니다. 양자 어닐러고 리게티는 초전도체 방식인 거죠. 그래서 셋 다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등은 아이온큐, D-Wave랑 리게티 위치는 지금 좀 바뀌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흐름의 변화를 좀 느꼈고요. 어쨌거나 리게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단계이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미 공군연구소 AFRL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강소기업 지금 벌써 3개째 인수를 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죠. 특허도 늘리고 있고 전문 인력도 늘리고 있고 고객 기반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자 하드웨어는 궁극적으로 전투기, 드론, 차에 탑재하는 엣지 퀀텀 컴퓨팅을 구상을 하고 있고 양자 네트워킹 쪽에 진출을 해서 미 국방기관들의 기존 보안망을 양자 역학을 쓰는 초보안, 양자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조금 다르죠. 아이온큐는 이제 뛰어난 기업들, 기술력과 고객들을 확보를 해서 자기 생태계에 가둬놓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 너희가 주문해, 그럼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온디맨드 형태로. 그래서 각자 가는 방향이 다르죠. 누가 이길까?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매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양자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기업들과 정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은 지금 양자 기업들이 보여주는 매출과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매출 대부분은 근데 B2G죠. 정부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을 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약 6조 원 이상이 올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5년 한 하반기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양자 기업들과의 계약이 본격화될 텐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아이온큐 20불대가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올해 말쯤에는 다시 50불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순전히 제 뇌피셜이고요. 요거를 근거로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계약들이 터지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거나 아이온큐 매출 추이를 보면요, 상장 후에 21년 4분기에 165만 불이었는데 지금 1200만 불까지 거의 7배 성장을 했고, 25년 1분기에 재밌는 거는 아이온큐는 7에서 800만 달러만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월가는 1600만 불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월가는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거야 라고 보고 있다는 점. 리게티 같은 경우는 210만 달러로 시작해서 280만 달러로 아직은 매출 성장이 크게 없다. 아까도 봤지만 D-Wave도 매출 성장 면에서는 리게티나 뭐 도찐 개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 면에서는 아이온큐가 압도적이죠. 자, 그리고 실제 작년에 냈던 매출도 아이온큐가 4,300만 불, 컨티뉴엄, 리게티, D-Wave 다 합쳐도 아이온큐랑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아이온큐가 매출 면에서는 작년에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면으로 보면은 셋 다 시킹알파에서 B등급 정도 받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PSR, 포워드죠. 미래 12개월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 그래서 아이온큐는 64배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리게티는 166배, D-Wave가 100배 정도로 가장 비싼 건 리게티, 두 번째가 D-Wave, 가장 싼 거는 아이온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성, 이제 어제 제가 봤던 전문가는 요거를 좀 주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1년 동안의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매출이 얼마나 크느냐인데, 아이온큐는 둘 다 90%를 상회하면서 A 플러스를 받고 있고요. 리게티는 작년 마이너스 10%, 올해는 40% 정도 올라갈 것 같다. D등급, A등급 받았고, D-Wave도 작년에는 매출 성장이 거의 없었지만 올해는 60% 정도.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올해 아이온큐는 거의 2배 될 거고, 리게티는 40% 성장, D-Wave는 60% 성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이온큐가 매출 성장이 제일 좋고, 네, 실제 매출도 잘 냈고 지금 가장 싼 구간이기 때문에 세 개 중에서는 지금 산다면 아이온큐 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저의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아까도 보셨지만 제일 싼 아이온큐가 60배고요. 제일 비싼 리게티가 거의 200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PSR이 60배에서 200배 정도로 극초기 시장이고요. 기대치만 반영이 됐고 아직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대세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PSR이 20에서 50배 정도예요. 그래서 여전히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조금 싸졌다곤 하지만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바이오테크 10에서 40배, 우주항공 30배 정도, 전고체 50배 정도. 그래서 다른 기대감이 높은 혁신 섹터들에 비해서도 양자 컴퓨팅은 지금 굉장히 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누가 싸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섹터는 굉장히 싸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뭔가 클라우드 이런 데는 20배도 되지 않고 전통적인 섹터는 보통 두세 배만 돼도 비싸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코 싼 주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양자가.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 정리를 해보면 D-Wave가 드디어 실사용 사례들을 발표를 했는데 양자 어닐러라는 최적화 전용 머신이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D-Wave도 이제 조금 매출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나오면서 제가 아이온큐 다음 주자를 리게티에서 D-Wave로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현 양자 기업들의 이런 상황과 전략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매출로 봐야 된다. 확실한 것은 이제 양자가 1월달에 CS, 그리고 3월달에 GTC 뿐만 아니라 빅테크 수장들의 입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단계로 구체화가 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6.3조 정도를 올해 양자 분야에 투입을 합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정부 계약들이 나오는데 양자 기업들 매출 대부분이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B2G,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거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 2분기에 부진한 주가는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매크로적으로 증시가 박살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양자 주식들이 주가가 부진한 거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위기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한다면 기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D웨이브의 이런 큰 변화의 흐름을 제가 어느 정도 포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온큐와 리게티, D웨이브 지금 상장한 유일한 3개의 순수 양자 기업들 비교 분석을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제가 아이온큐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아이온큐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 맞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